당신이 전 재산을 걸고 매수 버튼을 누른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카미가 경고한 자발적 노예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계좌가 처참하게 녹아내리는 진짜 이유는 차트 분석이 부족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가 진실의 고통보다 군중의 따뜻한 위안을 선택하도록 설계된 지독한 자기 기만의 굴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90%의 개인 투자자가 필연적으로 파산하고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일 때는 환희에 차서 영끌 대출을 받다가 정작 2천만 원이 되면 피눈물을 흘리며 패닉세를 누르는 이 비극적인 심리 메커니즘은 이미 100년 전 알베르 카미의 철학 속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카미는 그의 명저 페스트를 통해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군중심리에 매몰되는지를 날카롭게 해보였는데, 이는 현대 투자자들이 폭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하고 폭등장에서 포모에 시달리는 심리적 지옥도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고점에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본능적인 이유는 소에 대한 실존적 공포 때문이며, 나만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군중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로 숨게 만듭니다. 카미가 말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사실 자본시장은 본질적으로 차갑고 무질서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홀로 외로운 분석을 이어가는 고독한 투자자가 되기보다 남들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얻는 가짜 안도감에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남들도 다 샀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속삭임은 사실 책임 회피를 위한 가장 비겁한 변명이며, 카미가 경고한 철학적 자살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사고하기를 멈추고 타인의 시선에 운명을 맡긴 투자자에게 시장은 결코 수익이라는 열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신법의 핵심은 결국 위안이 아닌 진실을 마주하는 처절한 용기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종목과 위험한 사랑에 빠지거나 하락장에서도 곧 반등할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현실을 부정하지만, 이는 패스트가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내일의 축제를 꿈꾸는 오랑 시민들의 망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성취를 얻고 싶다면 군중의 온기를 박차고 나와 시지프스처럼 자신의 부조리한 운명을 정면으로 응시해야만 합니다.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산을 오르는 시지프스의 반항 정신이야말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매수하고 모두가 환호할 때 차갑게 돌아설 수 있는 진정한 고수의 강철 멘탈입니다.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무리를 따르라고 명령하지만 투자의 신들은 항상 그 본능을 거슬러 외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불안감은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군중으로부터 독립하여 나라는 주체로 서기 위해 발생하는 거룩한 성장통입니다. 대중과 함께 따뜻하게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차가운 진실 위에 홀로 서서 시장의 포식자가 될 것인가? 카미가 던진 실존적 질문은 오늘날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매 순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군중이 속삭이는 최면에서 깨어나십시오. 승리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멈추고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당신의 시퍼런 통찰력 끝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챕터 1. 군중 심리와 고점 매수의 함정. 당신이 모르는 뇌의 배신. 지금 당신의 계좌가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는 이유는 차트를 못 봐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집단 광기라는 마약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걸고 매수 버튼을 누른 그 짜릿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환호하며
특정 종목과 코인을 외칠 때 당신의 이성은 마비됐고 뇌는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뉴스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즉 90%의 개미 투자자가 고점에서 물려 평생 모은 돈을 시장에 상납하는 이 비극은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감싸 안은 그 따뜻한 군중의 목소리가 당신을 절벽으로 밀어넣는 가장 강력한 흉기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동경제학이 증명하듯 우리 뇌는 손실의 고통을 이익의 기쁨보다 2배 이상 처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광기 어린 상승장에서는 이 본능이 기괴하게 뒤틀려 버립니다. 나만 이 파티에서 소외되어 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할 때 당신은 카미가 경고한 집단적 자기 기만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100년 전 카미의 소설 패스트 속 시민들이 죽음의 징후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며 애써 외면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투자자들 역시 버블의 명백한 신호 앞에서도 이번엔 다르다는 달콤한 망상에 빠져듭니다. 2000년의 닷컴 버블,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밈, 주식 열풍까지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부조리한 반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실험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눈앞에 정답이 뻔히 보이는데도 다수가 오답을 외치면 75%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오답을 따라갑니다. 하물며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시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판단력은 집단적 최면 상태에 빠져 신기루를 보게 됩니다. 원시시대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 죽음이었기에 우리 뇌는 다수를 따르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이 생존 본능은 오히려 당신의 계좌를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독이 됩니다. 이제 이 잔혹한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그 처절한 루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본능이 설계한 정교한 함정입니다. 감성적 위안을 주는 유튜버의 목소리, 커뮤니티의 환호성에서 벗어나십시오. 카미가 말한 것처럼 부조리한 시장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군중의 온기를 거부하고 차가운 고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 신법은 기법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광기에 취해 비틀거릴 때 홀로 깨어 진실을 응시하는 그 외로운 반항 속에 당신의 경제적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뇌가 속삭이는 안전한 다수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독립만이 당신을 영원한 손실의 굴레에서 구원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챕터 2. 공포가 만드는 저점 매도, 이성의 마지막 붕괴. 당신이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자본의 포식자들에게 가장 맛있는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폭락장의 붉은 숫자 위로 당신의 심박수가 요동치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를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깊숙한 곳,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며 이성의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생존의 역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를 박살내는 것은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뇌가 설계한 잔인한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왜 우리는 주가가 바닥을 칠 때 비로소 전 재산을 포기하며 시장을 떠나는 걸까요? 이 비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학 서적이 아닌 알베르 카미가 통찰한 인간의 근원적 나약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사람들은 손절매가 더 큰 재앙을 막아줄 구원이라 믿지만 냉혹한 통계는 당신의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경제 위기 뒤에는
반드시 더 높은 반등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투자자의 80%는 그 찬란한 회복의 새벽을 보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카미가 묘사한 가장 비참한 부조리입니다. 우리는 파멸할 것을 알면서도 혹은 다시 살아날 것을 알면서도 공포라는 전염병에 굴복합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부터 2020년 코로나 폭락장까지 시장을 지배한 것은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패닉 세례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카미의 오랑시를 덮친 패스트가 사람들의 이성을 갉아먹고 비합리적인 광기로 몰아넣었듯 하락장의 공포는 당신을 한 명의 투자자가 아닌 도살장의 양떼로 만들어버립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당신이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고 난 뒤에 느끼는 기묘한 안도감입니다. 막대한 손실을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편안해지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의 고통보다 확실한 오늘의 파멸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비겁한 위안 때문입니다. 카미는 인간이 진실의 고독보다 거짓된 안온함을 택하는 존재라고 일갈했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의 90%는 결코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력의 장난, 정부의 무능, 경제 위기라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비난하며 자신의 무능을 감춥니다. 이러한 귀인 오류와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 있는 한 당신의 투자 인생은 영원히 똑같은 실패의 궤도를 공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투자자의 신법은 이 지독한 자기 기만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공한 자들은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자신의 뇌가 내지르는 비명을 무시하고 차가운 진실의 눈으로 시장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살 떨리는 공포는 사실 불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문턱에서 나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제 그 비겁한 안도감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전염되어 서로를 짓밟고 도망칠 때 당신은 카미의 주인공 리유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부조리에 맞서야 합니다. 승리는 시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공포를 살해하고 얻어내는 실존적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3. 동조 현상의 덫. 왜 모두가 하면 나도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가? 모두가 환호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 당신만은 그 뜨거운 열기가 축복이 아닌 파멸의 전조임을 눈치챘어야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잔인한 독약은 바로 지금 모두가 이 종목을 사고 있다는 속삭임입니다. 유튜브 수익 인증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이름도 모를 커뮤니티에서 인생 역전 스토리가 도배될 때 당신의 영혼은 이성이 아닌 집단적 광기에 저당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만 한다는 이 지독한 동조 현상의 덫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군중 속에 숨어 실존적 고립을 피하려는 인간의 가장 비겁한 본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SNS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동조의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화면 너머 화려한 성공 신화에 가려진 수만 명의 파산자들은 보이지 않는 생존자 편향의 함정.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마주한 첫 번째 기만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무의미한 질서를 찾으려 애쓰는 인간의 처절함을 관조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무작위로 요동치는 차트 속에서 억지스러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존재하지 않는 법칙을 집단적으로 숭배하며 그들만의 성을 쌓습니다. 급등주 포착이나 테마주 열풍 뒤에 숨은 본질은 수익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혼자 틀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지우기 위해 서로의 눈을 가려주는 집단적 최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군중을 따르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사실 책임 회피라는 비겁한 안식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망하면 나만 운이 없었던 게 아니야라는 기괴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심리학이 말하는 책임 분산 효과는 당신의 죄책감을 희석해 줍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수많은 승객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행동 의지가 꺾이는 것처럼, 당신은 군중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스스로 살해하고 있습니다. 카미가 경고했듯 진실보다 위안을 선택한 대가는 언제나 참혹합니다. 워런 버핏이 남들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라고 외친 것은 단순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실존적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과 반대로 걷는다는 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독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뇌는 무리에서 이탈하는 순간을 죽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시장의 포식자가 되고 싶다면 그 본능적인 공포를 딛고 홀로 서야 합니다. 대중이 환호하는 지점이 바로 당신이 떠나야 할 고점이며, 대중이 절망하며 떠난 자리가 당신이 깃발을 꽂아야 할 기회입니다. 이제 타인의 확신을 빌려 쓰는 비굴한 투자를 멈추십시오. 카미의 시지프스처럼 모두가 비웃는 고독한 길 위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만이 자본주의라는 부조리한 연극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책임 회피의 심리학. 자기합리화라는 감옥. 당신의 계좌를 망가뜨린 건 세력의 장난도 정부의 무능도 아닌 바로 실패한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당신의 비겁한 자기합리화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피 같은 돈을 잃고 난 뒤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아마도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며 분노하거나 운이 나빴다는 핑계 뒤로 숨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그 합리화의 커튼 뒤에 숨어있는 동안 당신의 실력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알베르 카미가 일갈했듯 인간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차라리 편안한 거짓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 만든 자기기만이라는 감옥에 갇혀 똑같은 파멸의 시나리오를 반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은 살점이 베어나가는 것보다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투자일지를 쓰라는 조언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멍청한 판단을 기록으로 남겨 직면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성장이란 결코 허락되지 않는 성배와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집단 속에 숨어 나만 물린 게 아니야라고 서로를 위로하는 행위는 사실상 집단적 자살과 다름없습니다. 카미의 패스트 속 주인공 리유 의사가 재앙이라는 부조리 앞에서도 상황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진짜 고수는 폭락의 책임을 시장이 아닌 자신의 판단, 프로세스에서 찾습니다. 외부 요인을 탓하는 귀인 오류에 빠져 있는 한 당신의 계좌는 영원히 타인의 손에 저당 잡힌 상태로 머물 것입니다. 가장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자기기만은 바로 다음엔 운이 좋아서 잘 될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처절한 반성도 없이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미친 지제의 전형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져 내릴 자존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카미가 말한 실존적 자유는 오직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시작됩니다. 시장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는 시간에 당신의 매매 타점과 심리적 붕괴의 과정을 해보하십시오.
이제 비겁한 위안의 옷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진실의 벌판으로 나오십시오. 투자의 성공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실수마저 사랑하고 교정하는 처절한 자기 책임의 자세에서 결정됩니다.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의 오판을 기록하며 뼈를 깎는 성찰을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를 유영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는 정부도 유튜버도 아닌 오직 거울 속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진정한 투자는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챕터 5. 진실보다 위안을 택하는 인간. 카미가 본 투자자의 본질.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확인한 그 장밋빛 전망의 유튜브 영상은 사실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복음이 아니라 파멸을 유예하는 마약 같은 진통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차트의 끝에서 구원을 갈구하지만 자본시장은 당신의 간절함에 단 한 번도 다정하게 화답한 적이 없습니다. 알베르 카미가 통찰했듯 우리는 본능적으로 차가운 진실의 고독보다 뜨거운 거짓의 온기를 선택하는 가련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화려한 예측, 달콤한 성공 신화, 그리고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근거 없는 확신들. 이 모든 것들은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당신 스스로에게 처방한 치명적인 자기기만의 산물입니다. 카미 철학의 정수인 부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때로는 무지한 자가 횡재를 하는 이 혼돈의 시장보다 더 부조리한 곳이 또 있을까요? 이 거대한 무질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치명적인 우월성 편향에 빠집니다. 개인 투자자의 90%가 파산한다는 통계 앞에서도 당신은 오로지 자신만이 선택받은 10%에 속할 것이라 맹신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의 비극은 고점 매수와 저점 매도를 반복하면서도 다음번엔 다를 것이라 믿는 당신의 매매 패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시지프스는 자신의 형벌을 직시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환상 속에서 바위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뼈가 시릴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군중의 일원이며 비합리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미는 진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투자 손실의 90%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를 처리하는 당신의 심리적 역량이 바닥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비겁함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신법의 완성입니다. 시장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당신의 노력을 보상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조리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환상을 걷어내고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매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을 때 스스로에게 4가지 잔혹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금 이 결정은 군중의 소음인가? 나의 독립적 판단인가? 공포를 피하려는 도망인가? 냉정한 분석의 결과인가? 실패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려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위안을 사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90%의 패배자들을 넘어선 것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차갑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도 인간은 존엄할 수 있듯
광기 어린 시장에서도 당신은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단, 군중의 품을 떠나 자기 기만이라는 감옥의 창살을 부수고 나올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챕터 6. 확증 편향의 감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투자자의 비극. 당신의 종목이 하락할 때마다 호재를 찾아 유튜브를 뒤적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파멸이 확정된 확증 편향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것입니다. 시장이 비명을 지르며 당신에게 탈출 신호를 보낼 때 왜 당신은 그 명백한 경고를 외면한 채 헛된 희망에 매달립니까? 답은 잔인할 만큼 명확합니다. 당신의 뇌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오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와 코인 시장에서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해 줄 가짜 위안만을 수집하는 그 지독한 편향성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심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종목에 전 재산을 실은 순간 당신의 뇌는 객관적인 투자자가 아닌 편협한 신봉자로 돌변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당신의 불안을 먹고 자라며 오직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만을 끝없이 추천 피드에 올립니다. 삼성전자가 위태로워도 호재만 눈에 들어오고 비트코인이 폭락해도 강세론자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도는 현상. 악재는 일시적 소음으로 치부하고 호재는 구조적 성장이라 미화하는 그 교묘한 해석이 바로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확증 편향의 민낯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인간이 자신이 만든 신화 속에서 안주하는 존재라고 통찰했습니다. 투자자 역시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라는 신화를 쓰고 데이터가 투자 논리의 붕괴를 가리켜도 뇌는 그 지표를 왜곡할 구실을 찾아내며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에코 챔버는 이 비극을 완성하는 무대입니다. 같은 종목에 물린 이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믿음을 강화할 때 반대 의견은 배신으로 간주되고 이성적인 비판은 공격받아 사라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쳐 돌아오는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당신의 믿음은 광기로 변질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이 감옥의 벽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미 반토막 난 계좌를 보며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손자매 대신 물타기라는 이름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평단가를 낮추면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사실 확증 편향이 설계한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카미가 말했듯 인간은 언제나 진실보다 위안을 갈구하며 확증 편향은 그 위안을 공급하는 가장 강력한 마약입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난도질하는 불편한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종목의 약점을 분석하고 내가 틀렸다고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차가운 데이터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이 고독하고 괴로운 과정을 거부한 채 집단적 최면 속에서 파멸을 맞이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신법은 기법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신화를 스스로 파괴하고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그 처절한 자기 객관화가 당신을 영원한 손실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열쇠입니다. 챕터 7. 손실 회피와 매몰 비용의 오류.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집착. 당신이 원금을 회복하겠다며 지옥 같은 마이너스 계좌를 붙들고 있는 매 순간 당신의 미래 자산은 실시간으로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본전이라는 허구의 망상에 사로잡혀 이미 썩어버린 종목을 품에 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뇌 과학은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금전적 손실을 겪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칼에 베이거나 불에 대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 고통의 영역과 일치합니다. 즉, 당신이 손점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매도 클릭을 자기 신체를 절단하는 수준의 공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손실 회피 본능이야말로 개미 투자자들을 영원한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가장 견고한 창살입니다. 행동경제학의 거장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했듯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환희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처절하게 느낍니다. 이 왜곡된 심리는 매몰 비용의 오류와 결합하여 당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이미 공중으로 흩어진 과거의 돈과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죽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뇌는 그 시체에 인공호흡기를 달며 집착합니다. 5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2천만 원이 되었다면 지금 가장 합리적인 질문은 이 남은 2천만 원을 어디에 두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로지 과거의 5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발이 묶여 현재의 기회비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알베르 카미의 철학적 시선으로 볼 때 매몰 비용에 매달리는 것은 과거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살아있는 현재를 포기하는 실존적 타락입니다. 맛없는 음식을 돈이 아까워 억지로 먹으며 몸을 망치는 미련한 미식가처럼 많은 투자자가 존버라는 기괴한 신조어 뒤에 숨어 자신의 오판을 미화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떠받드는 성공적인 존버 스토리들은 사실 수천 명의 상장 폐지, 피해자들을 가린 생존자 편향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카미가 말한 부조리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명징한 결단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실수를 오늘까지 끌고 와 미래를 파괴하는 것은 명백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자가 되는 투자 신법의 정수는 역설적으로 잘 잃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투자의 신들은 작은 손실을 기꺼이 비용으로 지불하며 더 큰 기회를 사지만 하수들은 푼돈 같은 수익은 서둘러 챙기고 산더미 같은 손실은 끝까지 버티며 파멸을 기다립니다. 이제 그 비겁한 집착의 끈을 자르십시오.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과거라는 감옥을 뚫고 나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해 진군하는 첫걸음입니다. 카미가 말했듯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뇌가 속삭이는 원금 회복의 감미로운 거짓말을 거부하고 차가운 진실 위에 홀로 서십시오. 그 처절한 포기가 당신의 계좌를 다시 숨 쉬게 할 유일한 인공지능보다 강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챕터 8. 과신과 통제 환상.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의 대가. 당신이 오늘 밤 내린 그 확신에 찬 베팅이 실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신 앞에서 춤추는 광대의 몸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투자는 시작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믿습니까?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며 최첨단 AI와 수백 명의 엘리트 애널리스트를 거느린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조차 80% 이상이 시장 수익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고작 몇 권의 책과 유튜브 영상, 몇 편을 본 당신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걸까요? 이 근거 없는 오만함, 즉 과신 편향이야말로 당신의 계좌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운전자의 90%가 자신의 실력을 평균 이상이라 믿는 것처럼 투자자의 절대 다수도 자신이 시장을 이길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우월성 편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균 이상일 수 없다는 수학적 진실 앞에서 뇌는 침묵합니다. 여기에 더해진 통제 환상은 비극을 완성합니다. 현란한 차트의 선들이 미래를 그려준다고 믿고 남보다 조금 빨리 접한 뉴스가 엄청난 정보라고 착각하며 공부량의 비례의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 믿는 그 오만한 말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거대한 우주의 침묵 앞에서 인간이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는 모습을 관조했습니다. 투자 시장의 무작위적인 주가 변동 속에서 억지스러운 패턴과 법칙을 만들어내는 당신의 모습은 아무런 답이 없는 하늘을 향해 의미를 구걸하는 비극적인 시지프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도한 자신감은 결국 매매 중독이라는 파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을수록 손가락은 분주해지고 잦은 거래로 인한 수수료와 세금은 시장의 포식자들에게 고스란히 상납됩니다. 통계는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래가 빈번할수록 수익률은 처참해지며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긴 인덱스 펀드가 대부분의 똑똑한 척하는 투자자들을 압도합니다. 당신이 차트를 분석하며 밤을 지새울 때 시장은 당신의 그 부지런한 오만을 비웃으며 거꾸로 흘러갑니다. 카미가 설파했듯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식 시장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거대한 자연현상처럼 수용해야 할 부조리한 공간입니다. 시장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겸손함, 내가 미래를 결코 예측할 수 없다는 겸허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시장과 싸우려 드는 자는 결국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파도에 몸을 싣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위험한 특별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독한 진실 앞에 홀로 서서 시장의 거대한 침묵을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90%의 오만한 패배자들을 뒤로하고 경제적 자유라는 성배를 향한 진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챕터 9. 앵커링 효과와 기준점의 함정. 과거 가격이 당신을 속이는 방법. 당신이 반토막 난 주가를 보며 싸다고 느끼는 그 찰나의 직감이 사실은 당신의 계좌를 영원히 수렁에 빠뜨리는 가장 정교한 심리적 덫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10만 원이었던 주식이 5만 원이 되면 거부할 수 없는 새일 품목처럼 느끼며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릴까요?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그 5만 원이라는 숫자가 저평가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과거에 화려했던 고점이라는 탓에 묶여 현재의 냉혹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바닥인 줄 알고 지하실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잔혹한 앵커링 효과의 실체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앵커링은 우리가 처음 접한 숫자가 이후의 모든 판단을 지배해버리는 지독한 편향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당신이 처음 산 매수가 혹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52주 최고가라는 숫자는 당신의 무의식에 깊게 박힌 닻이 되어 판단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8만 원에 산 주식이 4만 원이 되었을 때 당신은 50%나 할인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안도하지만 사실 그 기업의 실제 가치가 2만 원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비싼 값에 시체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이었던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졌을 때 당신은 2억을 벌었다고 생각하며 영끌을 감행하지만 과거의 가격은 현재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미래의 가치만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시선은 늘 과거라는 무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인간이 과거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살아있는 현재를 살지 못하는 비극을 경고했습니다. 앵커링에 빠진 투자자는 카미가 묘사한
과거의 영광에 갇혀 다가오는 재앙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는 원금 회복이라는 목표, 역시 시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개인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무의미한 숫자를 부여잡고 현재의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리고 있을 뿐입니다. 카미의 철학처럼 과거를 과감히 버리고 오직 지금, 여기에 가치를 직시할 때만이 우리는 부조리한 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는 완전히 잊으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정직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만약 지금 내 손에 현금이 있다면 나는 이 가격에 이 종목을 새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즉시 그 무거운 닻을 잘라내야 합니다. 투자 일지에서 매수 가격을 지워버리고 오직 투자 논리와 목표, 가치만을 기록하십시오. 숫자가 아닌 논리로 무장할 때 당신은 비로소 90%의 개미를 가두는 과거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진정한 승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카미가 말했듯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자만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챕터 10. 실천 가능한 대안. 카미적 투자의 길. 당신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늪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갈 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화려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당신의 본능을 살해하는 차가운 카미적 반항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중 심리, 공포, 책임 회피,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당신의 영혼과 자산을 집어삼켰는지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알베르 카미가 부조리한 세계의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듯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연극 속에서 당신이 존엄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신법을 이제 공개하려 합니다. 성공 투자의 첫 번째 계율은 당신의 나약한 감정을 완전히 거세하고 그 자리에 강철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순간에 심장이 뛴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자산의 몇 퍼센트를 투입할지, 어느 지점에서 기계적으로 손절할지, 미리 정해진 규칙만이 당신을 본능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해리 마코이츠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분산 투자라는 방패를 드십시오. 한 종목에 인생을 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파멸을 향한 도박입니다.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 서로 다른 산업과 국가의 자산을 뿌려두어 단 하나의 실패가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시간은 우량 기업의 편이며 투기꾼의 적입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의 혜택을 누리며 단기 변동성이라는 신기루에 휘둘리지 않는 고독한 인내를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오만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면 겸손하게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의 파도에 몸을 맡기십시오. 지난 50년간 연평균 1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시장 자체를 이기려 드는 것은 무모한 자만일 뿐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낮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를 완성하며 감정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우아한 생존 전략입니다. 동시에 카미가 강조했듯 성찰하지 않는 투자는 반복되는 비극일 뿐입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을 기록하고 당신의 뇌가 저지른 심리적 오류를 냉정하게 해부하십시오. 소음으로 가득 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의 선동에서 벗어나 고독한 관찰자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의 통찰은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부조리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잃을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어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미의 시지프스가 다시 굴러 떨어질 바위를 밀어 올리며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았듯 우리 역시 결과라는 통제불능의 영역에 집착하기보다 올바른 원칙을 지키는 과정,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노후의 평안, 자녀의 미래, 그리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오늘의 파란불은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비겁한 위안의 옷을 벗고 진실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시장이 당신보다 똑똑함을 인정하는 겸손, 군중의 환호 소리를 거부하는 고독,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는 용기.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겨도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탐욕을 살해하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실존적 투자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끝내 승자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당신의 다음 매수 버튼은 부디 군중의 속삭임이 아닌 당신 내면의 차가운 이성이 내리는 고독한 명령이길 바랍니다.